안녕하세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욕심 마음껏 부려? 과욕 부리지 말고 라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보통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전래동화를 우리가 많이 읽었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요, 옛 선조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욕심에 대한 욕심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거고요. 심이라고 하는 마음심이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욕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기 합리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투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 탓하는 게 투사거든요. 막 여러 가지 핑계 대는 것도 실제 스스로에 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욕심도 마찬가지죠. 다만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좀 살짝 말씀드린 게 과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5월 정도, 말 정도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뭔가 늘지를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해왔지만 점점 더 내 스스로가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내가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너무 잘 해왔다. 자존감을 키웠다기보다는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그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보시면 욕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과욕이라는 것이 있으면요. 욕심은 나쁘지 않으나 과욕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욕심이고 어떤 게 과욕이냐라고 하는 것을 차이를 보시면요. 하나의 기준점을 잡게 되면 자신의 수준, 자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인지를 쉽게 설명드린다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그 구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수록 메타인지가 높다는 얘기죠. 어떤 학생들 A그룹, B그룹한테 줬습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는 내가 20개 단어를 외우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내가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할 때 저는 몇 개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친구들 있죠. 거의 오차 범위가 없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런데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일수록 20개 단어 중에 저는 이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이 정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오차 범위가 아주 높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성적이 약 5등급이라는 성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5등급에 맞는 내가 학습의 계획을 잡고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현재 나의 과욕,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타인들이 인정하는 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는 정말 유명한 대학의 기준을 잡고 모든 시작점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시작했던 사람은요, 5등급이면 5등급에 맞는 학습 계획을 잡아서 점차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과욕에서 시작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인의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5등급인데 불구하고 1등급들이 듣는 수업을 듣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럼 점차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점차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가 실행을 했잖아요.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현저히 죄송해요. 욕심이라는 그 어떤 마음이 시작되면 내 수준을 정확하게 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니까 행동을 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실제로 커요. 그런데 과욕 같은 경우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남들이 하는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성공이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 보니까 결국 나는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성취감이 되게 좋잖아요. 나도 되네? 라고 하면서 나도 되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자신감, 자신을 믿는 감정, 나 자신을 믿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존재 여부, 바로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뭡니까?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난 도전할 수 있어. 라는 용기라는 부분에 접근하는 게 여기서 차근차근 밟아온 사람들의 바로 팩트라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욕에 시작했던 사람은 실패가 누적되거든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실패가 누적되면 성취감이 아니겠죠? 바로 대표적인 게 자괴감. 자괴감은 뭡니까? 스스로 자자 괴롭혀. 나 스스로를 괴롭히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판하고 항상 나에게는 안 된다는 포기 근성을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요. 넌 이제까지 해봐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걸 실패 누적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내가 자신감이 낮아져요. 자신감이 낮아지면 내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형태로 가요. 해석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대표적인 게 힘을 너무 썼어요. 자, 내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의 어떤 힘 에너지하고 내가 가는 에너지하고 내가 안 가기 위해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항하는 힘하고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힘이 제일 세요? 바로 3번이잖아요. 이 3번 에너지를 계속 줬잖아요. 체력이 급속도로 빠져요. 급속도로 빠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번아웃이 오는 친구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죠. 자신을 신뢰하지 않죠. 그 다음에 등등등등등. 나쁜 감정이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5월 조금 말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초반에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들을 분은 안 들어요. 왜? 초심이라는 감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만의 방식을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은 당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 여러분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단지 내가 그 방향성만 잘못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여러분, 우리 수능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향성을 바꾸게 된다면요, 훨씬 더 여러분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제가 5월, 제가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내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도 이제까지 해왔던 내가 지금 5월달까지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없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밝은 미래보다는 그렇지 않은 미래 쪽으로 스스로가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충분히 바꿔도 됩니다. 아시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인드 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